안녕하세요.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듯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도권 언론,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사들이 인터넷 언론, 유튜브 등을 만나면서 무한 경쟁 시스템에 편입됐죠. 그러면서 좀 더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시청률, 구독자 숫자 이런 것들로 생존을 해야 하는 언론의 숙명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제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과 별로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이죠. 누구나 1인 미디어 채널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다이내믹한 게 아주 많은데요. 아주 긍정적인 면도 많고 또 부정적인 면도 또 있죠. 그런데 이제 거짓, 과장, 폭로성 뉴스 이런 것들이 종양처럼 자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이런 가짜 뉴스를 차단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같은 게 이제 커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법안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요, 한편으론 이런 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헌법 21조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그리고 22조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유는 이제 딱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표현의 자유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출판도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시위하고, 또 모임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자유죠. 이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아니, 마음속으로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말할 수도, 가르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표현 방법은 헌법 21조 4항에서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표현의 자유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자유이긴 하지만요, 분명하게 이제 한계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짜 뉴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어놓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크게 일었었죠. 그때 정부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 보도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가짜 뉴스, 왜곡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자. 이렇게 의견을 밝혔었죠. 특히 이제 주목된 게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이제 3배에서 5배 이하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은 사실 이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좀 모호하지만 이제 꽤 고액의 징벌 배상 규정이 들어 있어서요. 언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돼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컸지요.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는 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결국 이 법안의 부작용도 아주 엄청난 거지요. 이제 물론 한번 오보가 나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이 남고요.
뭐 때로는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정말 사실에 충실한 보도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길만이 우리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이겠죠. 그렇지만 국가가 법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이 가짜 뉴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만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펼쳐져야 하는 거죠. 어쨌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는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좀 특별한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분단국가의 숙명,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 조항을. 그렇게 주장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만약에 국가보안법 이 7조 1항이 폐지된다면 이제 북한 지령을 받은 자들이 선전, 선동 활동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는 독일 같은 나라도 예를 들면 나치 정권을 찬양 공모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저런 논리 속에서 반대 의견이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5.18 민주화운동법 8조가 신문, 잡지, 방송, 출판, 전시, 공연, 토론이나 간담회, 가두연설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무엇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이게 형사처벌하는 건데 그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좀 있죠. 그 5.18에 대한 회고록을 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을 한 것, 또 김일성의 회고록 3기와 더불어는 판매를 허용한 것, 이 두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스스로의 자유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려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